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추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 기다리셨죠? 수요 초대석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요, 90년대 트로트계의 디바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디바라고 할 수가 있죠. 갈색 추억의 주인공 한혜진 씨를 모실 텐데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날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우려했던 대로 황사까지 찾아왔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 내려졌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환하게 해가 떠 있어야 할 아침 시간이지만 마치 흑빛 암막을 쳐놓은 듯한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날씨를 전해드리다 보니 숨쉬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실감납니다. 지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56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기준치보다 무려 6배나 높습니다. 눈은 물론 목까지 따끔거립니다. 오늘 나오실 때 저처럼 황사용 마스크 필히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황사는 중부와 전북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와 인천, 충북, 강원, 대전엔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중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38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습니다. 황사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씩 옅어질 텐데요.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가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황사가 물러나더라도 미세먼지는 종일 남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이후로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황사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서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짙게 껴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습니다. 낮 동안 사라지지 못하고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 운전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현재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습니다. 서울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 전주 10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입자가 워낙 작다 보니 코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를 통해 혈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 호흡기 질환은 물론 그 밖에 실혈관 질환이나 이 뇌졸중, 치매와 같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해보네요. 자, 오늘은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미리 예고해드렸습니다만 90년대의 트로트 대표적인 디바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오늘 모셨네요. 네, 노래로 바로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희미한 갈색 눈을 왜 감지 내가? 추억. 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네요. 그러네요. 자, 한혜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노래로 모십니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식어간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올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오
라이브로 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스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했어 사랑에 취했어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서늘한 찻잔에 희미한 추억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서늘한 찻잔에 희미한 새 추억 브라바! 진짜 브라보입니다. 와. 진짜 정말 야, 브라바. 대박이다. 정말 저희는 이 수요 초대석에 모실 때마다 참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뭐냐면요. 8시 3분에 노래 시켰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안 주고 인절미 먹인 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입도 안 열게 하고 그냥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노래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그만큼 실력이 되시니까. 예. 아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노래 부르긴 정말 오랜만입니다. 조현태 씨 그 이런 참가하는데 경우가 귀도 없습니다. 즐거우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근데 네. 아침에 하니까 또 좋으네요. 아, 모닝에 그래요? 노래를 부르니까. 아니 그때 이은하 씨도 얘기를 했지만 허스키 보이스는 특히 네. 아침에 쥐약이거든요. 그럼요. 확 잠기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시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뭐 너무나 이렇게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예.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 좀 처음이죠, 여기는. 네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요. 좀 기대해 주세요. 예. 자,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혜진 네. 씨를 행사장에서 자주 봬요. 그렇죠. 네, 자주 뵙고 심지어 한 행사에서 연속 3년인가를 지내봤어요. 3년 연속 부르는 가수라는 네, 거죠. 3년 연속.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도 늘 그렇게 그러니까 행사는 워낙 행사는 바쁘시고. 열심히 예. 다니고 있고요. 예. 요즘 신곡이 나와서 예. 열심히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죠. 예, 지푸라기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 귀걸이 보십시오. 저게 아우, 잘 모르는 크리스마스 분들은 같으시네요. 옷에 액세서리로 지금 착각하실 정도로. 아니 오늘 아침에 예. 김현옥의 그 예. 굿모닝이 나온다고 네. 신경을 썼어요.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를 줄 데가 야. 없어서 귀라도 하나 주자고 했는데 괜찮아요. 예. 너무 멋지죠. 예. 여전하시네요. 예. 이게 뭐 일단 건강미가 일단 네. 여전하시고 예. 이게 목소리 카리스마 뭐 귀걸이도 사실은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여전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변함이 지금 없어요. 서서 노래하실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허벅지가 네. 소위 말하는 말벅지예요. 아니 네. 시크릿 가든의 그 하지연 이후 우리가 네. 사실 요새 이 허벅지 좀 굵어야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미는데 아니 사실 제가 그 지난 8월에 어떤 네.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네. 모래섬에 이제 왔는데 알아서 혼자 분리수거 하더라 인간미 풍기는 가수더라 네. 이런 글이 올랐는데 제가 음흉한 걸까요? 그 인간미 넘친다는 글보다 그 웨이크보드처럼 예, 그 복장을 했는데 말벅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때 특별히 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근육질 몸이었어요. 원래요? 예, 원래가요. 그래서 제가 데뷔할 그 시대는 90년대는 강수지 씨처럼 되게 야리야리하고. 야리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근육질이고 너무 건강해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시대를 잘못 시대를 그때는 잘못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 몸이 되게 막 건강해 보이고 트렌드죠, 이제. 네, 지금은 트렌드가 됐을 특히나 거죠. 꿀벅지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베이글요. 이런 뭐 글쎄요. 건강한 미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정말 변함이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제작진께서 옛날 사진 준비해 주셨을 아이고. 텐데 이런 옛날 사진도 나와요? 그럼요. 안 저희 되는데 다 나오시는 아, 그래요? 한 번씩은. 아우
아우, 진짜. 이때 진짜 네. 완전 다른 느낌이신데요. 헤어스타일부터 네. 완전 데뷔 때예요. 요거 데뷔 때고 아까 그거는 사랑이 뭐길래 갈색 쪽. 근데 점점 세련돼지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예전 네. 딱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헤어스타일도 참 안 바뀌세요. 이 네. 짧은 머리 이 헤어스타일이. 네. 원래 제가 긴 머리로 출발을 했었어요. 원래는 긴 머리를 했었는데. 긴 머리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 머리도 잘 어울리세요. 그땐 저것도 조금 자른 머리였고요. 원래는 제가 긴 머리를 하다가 전영록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 앨범은 사실은 전영록 선배님이 1집이에요. 가슴 아픈 말 하지 말라는 노래를 주셨는데 그때 전영록 선배님이 그 김지혜 선배님의 얄미운 사람을 전 뭐 국민들 다 아는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김지혜 언니도 머리가 길었었대요. 그래서 그 전영록 선배님을 만나서 머리를 커트를 했대요. 그래서 커트를 하면 너도 잘 될 거다. 아주 쇼커트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쇼커트를 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 긴 머리에 쇼커트를 하니까 갑자기 잘라져요. 갑자기 자르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서른도 선배님 그 부인이신 이수진 선배님이 그때 의상실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옷을 좀 맞춰주고 그랬었어요. 그 머리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고 했더니 가발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머리를 잘라놓고 다시 가발을 썼어요. 예, 가발을 썼는데 그 가발이 단발이었어요. 단발인데 그게 다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기르는 동안 단발을 썼는데 그게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단발머리를 하게 됐는데 그 가발 형태의 단발머리로 그쵸? 머리를 예. 좀 기르신 거네요. 그렇죠. 길었는데 그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단발머리면 한혜진. 한혜진 하면 단발머리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야, 근데 정말 잘 맞아요. 어울리세요. 너무 네. 잘 어울리시고 헤어스타일이 그대로여서 네. 더욱더 변화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섹시 디바셨거든요. 지금 사진이 더 젊어 보이시죠? 그쵸? 네. 그런 옛날에 아무래도 저 때는 아무래도 제가 데뷔할 때라서 메이크업도 제가 했었고요. 아, 진짜로? 그렇죠. 그때는 우리 좀 네. 지금처럼 메이크업을 뭐 미용실에 간다든지 헤어하는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 본인이 해야 되고 머리 드라이도 웬만한 건 다 자기가 하고 신인일 때는 그때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 계속 해본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게 되고 그렇죠. 이 화장을 받게 되면 흔히 우리는 카메라 마사지를 그렇죠. 그런 그렇죠. 표현도 있죠. 점점 지금이 훨씬 더 사실은 그때보다 세련돼 보이시는 그쵸. 얼굴. 저도 네. 지금 벌써 방송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초기에 그 사진 보잖아요. 네. 야,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 이런 거. 아니 근데 연예계에 보면은 한혜진 씨가 많아요. 배우 한혜진 씨도 있죠. 무대 그러네. 한혜진 씨도 네. 있잖아요. 한혜진만 어떻게 우리가 아는 한혜진만 셋이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혜진계의 원조격이라고 할 제가 수 원조였어요. 있죠. 맞아요. 근데 아니, 비슷한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혜진이라는 이름을 일단 처음 본명이신가요? 썼는데 제 본명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데뷔를 할 때는 본명이 한명숙인데 한명숙 선생님이 있죠. 계셨어요. 그러네. 노란 샷스 입은 네. 대선배님이 계셔서 거기도 이름을 바꿔야 허스키다, 됐어요. 근데. 그분도 약간 허스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한혜진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배우가 한혜진은 배우가 그렇죠. 이름이 등장을 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뭐 저보다 인기가 없으니까. 그때 뭐 뜰 줄을 모르고 폭발적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묻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혜진 치면 배우 한혜진 씨가 먼저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요즘에 또 모델 한혜진 씨가 최고의 인기를 키가 누리고 갑자기 큰 사람이 또 예. 나왔죠. 그래서 점점 제가 처음이었는데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긴 한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저에게 한번 드라마 제가 이제 갈색 추억 뜨고 뭐 너는 내 남자 뜨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드라마에서 섭외가 온 거예요. 섭외 요청이. 일단 이제 출연 의무를 알아보려고 저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떠서 저도 원래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채 탤런트시잖아요. 공채로 12길 탤런트를 데뷔를 해서 내가 떴나 보다. 야 이제 드라마에서 나를 섭외를 해. 드디어 내가 역시 옛날에 꿈을 내가 이루는구나, 연기. 다시. 저도 또 이제 드라마 한번 다시 한번 가봐. 연기 한번 해봐. 웬걸요 배우 한혜진 씨한테 전화할 걸 잘못했대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우연히 이제 저랑 방송을 하면서 배우 탤런트 한혜진 씨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예, 만났는데 그분께 노래를 불러달라고 섭외를 한 적이 있다고. 또 행사장에서 잘못해서 그분한테 한번 또 그런 예전에 적이 저희 출연한 분 있다더라고요. 중에는 출연료가 그쪽으로 갔다는 분도 계세요. 장미아 씨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이름이 똑같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배우 한예진 씨한테 노래해달라는 거는 좀 뜬금없지만 한예진 씨한테는 너무 뜬금없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셨지만 그 연극 리어왕에서도 코멜리아 공주도 하셨었죠. 그리고 뮤지컬 저 이거 오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1989년도에 아가씨와 건달들 대학생 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재밌어하면서 거기 아들레이드 역할하는 배우를 보면서 어머 어쩜 저렇게 통통 튀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할까 했는데 혹시 89년도에 아가씨와 건달들 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때 아들레이드 안 하셨어요? 예, 그때는 안 했어요. 연극은 했었어요. 춘추극단이라는 데 극단을 가서 연극을 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잘못된 정보군요. 잘못되겠어요. 홍 기자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 홍 기자가 틀 때도 있네요. 그러게요. 잘 모를 때는 제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극을 해서. 인간미 있으시네, 틀리시니까. 그러니까. 네, 인간적이 보입니다. 근데 그 한혜진 씨 아까 얘기하셨지만 원래가 보니까 서울 예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네네.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한 원미연 씨도 네네. 네. 우리 선배예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처음에 탤런트로 데뷔했는데 혹시 선배니까 보고 따라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요. 언니는 아마 중앙대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저랑 비슷하게 데뷔를 했었어요. 저도 연기를 하다가 가수로 왔고, 저는 대신에 트로트로 온 거고요. 원래는 제가 데뷔는 댄스곡을 데뷔를 했어요. 연극영화 그게 락 댄스 같은 노래였는데 별로 뭐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앨범을 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악단장님이 KBS에 계셨던 악단장님이 제 목소리를 듣더니 자네는 트로트를 하는 게 앞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네. 네네. 그 선생님께서 곡을 사실 주셨어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곡을 주셔서 그 노래가 약간 주니트가 났어요. 그럴 때 드라마가 제가 먼저 분명히 제가 먼저 노래를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드라마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최민수 씨 나왔던 대발이. 예, 그게 나오면서 데이트가 나오면서 저보고 그 드라마가 뜨니까 제목을 따서 부른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이게 제가 먼저 선인데. 데뷔를 했어요. 이게 선인데. 네, 제가 먼저 왜냐하면 제가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막 신인이니까 막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노래가 확 떴으면 괜찮은데 안 뜨는 상황이니까 드라마가 너무 뜨니까 뭐 그걸 따라 하지 않았냐 막 그런 얘기도 좀 들었죠.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연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왜 가수로 전향을 하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사투리를 못 고쳤어요. 지금 사투리요? 경상도 사투리가 경주시죠? 네, 경주예요. 근화여고 나오셨죠? 네, 근화여고 나왔습니다. 어머, 제 조사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아니 근데 옆에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뭘 짚어내듯이 하나씩. 깜짝 놀랐네요. 고등학교까지. 뭐 출연하신다 그러면 이제 쭉 제가 훑어보지 않습니다. 한혜진 씨는 뭐 예전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도 많이 봤고 그 근화여고 같이 다니셨던 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그랬으면 맞아요. 네, 그래서 얻어 듣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투리가 지금은 배우들이 사투리서도 개성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무조건 표준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대본을 읽으면 저는 서울말 쓰는데 자꾸 사투리가 나와요. 액센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준어 되는 서울말 쓰는 대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색 추억 부르실 때도 어느 날이 좀 독특하시잖아요. 네네. 그 모창하시는 분들이 꼭 따라하시죠. 따라하는 어느 날. 제가 서울말을, 그러니까 서울말, 경상도 말, 저는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경상도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지방을 가서 부산을 갔는데, 어느 날. 근데 부산을 갔는데 노래도 사투리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늘 제가 경상도 있으니까 그건 못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대기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대 덩 뒤에 서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사투리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예,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할 때 모르다가. 네, 제가 할 때 몰랐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그쵸. 나는 이제 억울한 거지. 내가 어디 사투리 쓰노?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다른 분이 노래하는 걸 듣고 저게 사투리가 사투리구나. 있구나. 그런데 그냥 연기하다가 그냥 가수 데뷔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수상하시면서 전향하셨잖아요. 강변가요제, 또 이듬해는 신인가요제, 그렇죠? 네. 아니 FM으로 쫙 코스를 밟았네요. 코스는 밟았어요. 네, 정식 코스를. 근데 노래를 하게 된 게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웠다가 피아노 배워서 나중에 연기할 때 그런 노래하는 수 있으면 노래하는 게 되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작곡가 선생님이 계신지 몰랐죠. 아직 이름 있는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이게 작곡을 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노래를 피아노를 배우러 왔다니까 바이엘은 띄고 왔냐고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바이엘을 안 떴다 그랬더니 바이엘을 안 띄고 노래를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엘을 띄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엘 띄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이게 바이엘 띄고 일단 기본을 와야 제가 다음 재즈 이게 할 수가 있다. 기본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그분이 조금 보실 때 제가 조금 이쁘게 보이셨나봐요. 노래해 본 적 있냐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조금 불렀다고 그랬더니 그럼 노래 한번 해보래요. 그때 제가 이연아 선배님 되게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좀 비슷했어요. 그쵸. 허스키해서. 그랬더니 제가 이연아 선배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밤차? 밤차를 부른 건 아직도 그대 내 사랑 부른 거나 아직도 피아노 앞에서 밤차는 좀 그렇지 네, 네. 않아요? 왜 그 피아노 치고 있는데 마음이 내 사랑. 기자기네. 그래서 제가 나는 너를 사랑하네 이렇게 불렀더니 진짜 비슷하다.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슷해요. 비슷하네. 야, 예, 정말 즉석에서 그래서- 오디션을 네. 보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게 불렀더니 네. 노래를 왜 안 하냐고 굉장히 좋은 보이스를 갖고 있대요. 특이한 보이스를 갖고 있대요.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시죠. 예. 그래서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적극 권유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수하고 배우 중에 어떤 직업이 좀 더 매력적이에요? 약간 배우의 미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실 그것도 사실 그죠, 갖고는 있죠. 싶죠. 한켠에. 예, 제가 꿈이었으니까 네. 그건 갖고는 싶은데 지금은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노래를 배우고 계신다고. 그래요.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항상 배우고 있어요. 예. 아니 그 갈색 추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정말 네. 날개를 활활 이건 뭐- 다른 곡이잖아요. 그렇죠. 1993년도에 나왔는데 정말 그때 길거리 어디 가나 네. 또 그때는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예, 길보드가 니오코에 있잖아요. 나왔어요, 예. 늘 갈색 추억 네. 나오고 근데 이렇게 대중만 좋아한 게 아니라 사실 가수들이 사랑한 노래예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최진희 씨도 본인 음반에 한 3번 정도 그렇죠. 이 갈색 추억 넣었었고 너를 사랑하던 최윤아 씨도 네네. 굉장한 가창력의 소유자인데 네. 뭐 최윤아 씨, 뭐 한설아 씨, 김영란 씨 네. 다. 근데 이렇게 가수들이 김영란 씨가 자- 김난영 씨죠? 김난영 씨. 네. 자기 예. 네. 이제 앨범에 한 100번 정도 넣었다고 이게 리메이크 리메이크를 알려져 많이 한 있어요. 거잖아요. 네, 네. 리메이크를 엄청 한 거죠. 그 혹시 여러 가수분들 중에 네. 리메이크 곡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죠. 어느 분께 그래도 이게 딱 좋다 느낌이 일단 있다고 기분을 그러는 게? 흐뭇하시죠. 네. 내 노래를 제 다들 노래를 리메이크 불렀지만. 하니까. 그러니까 제 노래가 그만큼 좋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수 자기 노래 다른 가수분이 네. 제 노래를 불러주면 되게 기분은 좋은데 또 네. 걱정일 때도 있어요. 왜요? 저보다 잘 부르면 되게 뛰어넘으니까. 걱정돼요. 예를 들면은 네, 여행을 네. 떠나요가 네, 네. 예, 이승기 씨 곡인 걸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젊은 요즘 후배들은 좀 뭐가 요즘 있죠. 친구들은, 네, 네. 예. 그래도 리메이크 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딱 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분은 우리 최진희 선배님이나 뭐 우리 트로트 우리 네. 최윤아 씨나 이런 우리 언니들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저랑 비슷한 트로트니까 같은 분위기. 느낌이니까 네. 거의 뭐 메들리 같은 앨범이 많이 들어 있는데 네. 제가 벤이라는 가수가 아주 조그맣다고 예쁜 가수가 불후의 명곡에서 제 노래를 불러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주 편곡을 요즘 현대적으로 편곡했는데 내 노래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편곡하니까 참 좋구나. 지금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예요. 벤의 목소리. 네. 벤이라는 친구가 진짜 노래 잘하죠. 작은 거인이에요. 네, 네, 그렇죠.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키는 작은데. 저는 약간 좀 파워풀하게 부르는데 굉장히 네. 감미롭게 불러서 참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또 새롭게 젊은 취향으로 이렇게 불러주니까 참 좋구나를 색다른 느꼈어요. 느낌. 예.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만 하면 좋은데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갈색 이거는 축으로 제가 고현준 씨께 넘길게요. 네. 이런 거 하라고 저 부른 거 아닙니까? 갈색 축으로 행사 엄청 하셨다. 좀 많이 벌었죠. 사실 솔직히 말해 좀 벌었죠. 예. 그 전까지는 네.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가수축이 뜨면서 갑자기 조금 통장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그 행사를-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죠. 행사를 어느 정도나 많이 하루에 뭐 하루에 몇 개, 뭐 한 달에 몇 개. 예. 그때는 그 스탠드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야간 없어가. 우리 뭐 옛날 얘기하면 다 그 얘기죠. 스탠드바 진짜 스탠드바 오랜만에 아세요? 듣네요. 이거 아시면은 다 제 세대예요. 그럼요. 그게 뭐죠? 네? 젊은 세대는 스탠드바라는 걸 잘 예. 모르실 그쵸. 거예요. 근데 스탠드바라는 건 막 작은 것부터 큰 무대까지 예. 만났는데 하루에 제가 한 12군데까지 12군데를요? 예. 이게 밤에 6시부터. 가능한가요? 왜냐면 카바레부터 출발을 해요.
카바레가 보통 한 7시 정도 출발해요. 네. 그럼 카바레에서 한 3, 4개를 해요. 그럼 스탠드바이 2시까지 가면 여기서 만약에 뭐 서울에서 출발하면 영등포에서 출발하면 영등포 한 3개 찍어요. 근처 돌아서. 인기가 많으면 바로 옆에를 못 해요. 인기가 조금 있으면 옆에 발 수가 있어요. 조금 건너. 뭐 영등포에서 구로동에서 독산동에서 시흥으로 해서 시흥에서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서 수원으로 가서 수원에서 쭉쭉쭉 내려가는 오산까지 내려가는 거죠. 오산까지. 그럼 그걸 하루에 쭉 치고 가는 코스가 있어요. 경기도를 확 훑고 오는구나. 그때 쫙 훑다 코스를 되게 잘 잡아야 일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네. 장윤정 씨하고 공통점이 사실 연기. 장윤정 씨도 재연 연기하다가 이제 트로트 가수로 성공했는데 공통점이 또 있으시네요. 네. 하루에 12개. 네. 이게 거의 인기의 최절정인 분들이 가능한.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싶어요. 물리적으로. 맞아요. 이동 시간도 있고 노래하는 시간도 있는데 어떻게 12곡 노래 부르고 차 타고 내리고 그러면 반복하실 한 때가 업소에서 몇 곡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 5곡 정도예요. 많이 라이브예요 하셨네요. 그때요. 한 번 가면 한 2, 30분 소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곡 곱하기 12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봐요. 그럼 하루에 잠을 안 잤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한 2시 넘어요. 씻고 하면 한 4시에 자요. 그래도 몸은 고단하지만 이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맛에.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때는 지금 카드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봉다리에 좀 돈을 좀 담아서. 봉다리가 뭡니까? 봉다리가 진짜. 진짜 봉투에. 갈색 추억이다. 봉다리. 비닐봉투에. 이게 예. 외모하고 좀 달라요. 수수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현금을 그냥 쓸어가지고 다니시는 한 번도 그렇게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우리 매니저님께 그거를 현금을 이렇게 좀 담아달라고. 보통 그걸 까만 봉지에다 담은 보통 그거를 거예요. 방바닥에다 뿌리고 돈방석에 그냥 앉는 걸 한번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꿈이었으니까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안고 한 번은 집에다 둬봤는데 대단하네. 잠을 못 자는 게 집에 지방을 가 있으면 이게 불이 나지 않을까. 불안하죠. 도둑이 오지 불안하긴 않을까. 예, 그래서 그때 그 돈 갖고 제가 아버지께 조그만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효녀시. 홈으로.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갈색 추억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한혜진 씨 하면은 또 빠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표정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난 노래를 하면 눈을 감거나 이 표정이 이렇게 되지? 아니 근데 딱 지금 나오는 내 남자. 뒤에 있는 내 남자. 아니 근데 네. 저도 지금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을 짓지만 네. 한혜진 씨도 특유의 표정이 있으세요. 네, 있죠. 네, 말씀하실 때는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노래하실 때는 미간을 찡그리는 약간 그렇게 되나 봐요.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가 봐요. 예. 네. 그 약간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으세요. 네. 예. 제가 뭐냐 갈색 추억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변했잖아요. 너는 내 남자는. 완전히 네. 제가 변해버려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놀라워하셨죠. 네. 아니 그 저희가 8시 3분에 저희가 갈색 추억을 들었어요. 네. 지금 27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소절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꽉 낀 청바지. 꽉 낀 이게 야 너는 내 돌기가 남자. 진짜 네. 예술이니까. 예술이니까. 예.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야. 접니다. 이 바지는 네. 청색일 수밖에 없네요. 꽉 낀 청바지. 예, 그렇죠. 제가 이 노래 처음 만났을 때 첫음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럴 수 있겠네. 노래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지 맞아. 첫음을 잡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는 네. 삑살이 난다고 첫음을 못 잡으니까 자꾸 음이 이탈할까 봐 겁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죠. 진짜 이거 진짜 네. 신나는 곡이라서 또.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막 웃고 계시고 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한혜진 씨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면 사실 무명 생활이 좀 기셨죠? 그럼요. 네, 네.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10여 년이 있었죠. 제가 연기 생활도 벌써 거기서 한 5, 6년 있었죠. 거의 한 6년 정도 제가 드라마 계속 연기를 했었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노래를 배워서 했는데 예. 노래하면서 한 10여 년을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 무명이 그렇게 길면 서러운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많죠. 제일 이제 안타까웠던 건 제가 이제 열심히 앨범을 만들어서 네. 이제 방송국에 갖고 오잖아요. 근데 방송국에 갖고 오는 앨범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PD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관계자분께 드렸을 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귀찮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죠. 예, 이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테이블에 막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어요. 매분 예. 앨범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갈색 초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딱 드리면
그냥 두고 가세요. 그렇죠. 매분 매일 오니까 네. 두고 가세요. 그럴 때 제가 돌았을 때 되게 슬펐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이 들어봐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들어봐 주시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걸 듣는다는 들으실지 안 보장이 들으실지. 없잖아요. 보장이 워낙 없어요. 많은 앨범들이 네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명생활 동안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은. 왜냐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뭐 집에 그래서 다행히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원래 아버지가 연예인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평범하게 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수는 연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는 순간 낙향을 했는데 아버님이 과수원을 팔아서 제가 네 주셨다고요. 마지막에 제가 너무 사랑이 뭐길래가 조금 인기는 있었지만 예. 너무 힘들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집을 내려가서 아버지 죄송한데 저 포기할까 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쉽게 모든 게 얻어진다면 다 성공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갖고 있는 거 조그마한 가수원이 있는데 아이고야. 그건 마지막으로 해줄 테니까 그걸 갖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탈탈 터셨네요. 그쵸. 만약에 가실수가 안 떴으면. 그러니까 그런 공도동방이네. 그쵸. 완전히 아버지가 가실 데가 없었죠. 그 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작한 갈색 추억이 성공을 하고 예, 예. 근데 혹시 아버님이 그 성공하시는 모습까지 보셨어요? 아버지 다 보시긴 아유, 너도 내랑 다행이다. 때까지는 보셨어요. 아유 좋다. 예,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셨겠다. 그때 그러니까 늘 제가 지방 가면 아버지 와 계셨어요. 우리 경주나 어디 뭐 근처에 가면 아버지 나 부산 대구 가요 아니면 부산 가요 그러면 친구분하고 자랑하시려고 그렇지. 늘 모셔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예 와서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조심스럽지만 궁금한 부분이 신인 시절에 네. 한때 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신 적도 네.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을 왔는데 처음엔 제가 연예인이 되는 길도 몰랐고 또 경주에서 와서 시골에서 와서 연예인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물론 제가 이제 시험을 쳐서 연예인이 됐지만 가수 길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인기도 없고 생활은 너무 무서워 한 8, 9년을 노래가 뜨지도 않고 그 상태 되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막 하는데 어디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막 예. 모든 게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기대에 또 우리 경주는 예, 되게 예, 예. 지역이 좁아요. 누구 집 딸 이러면 예, 온 동네 분들이 그렇죠. 아세요. 우리 딸 가수잖아. 예, 근데 가수라고 자랑하셨는데 예. 방송도 안 나오고 인기도 없고. 참 이럴 때 근데 그 가서- 아버지 기대에 되게 제가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 경주를 내려가자니 예. 온 동네에 소문나서 못 내려가고 자존심이 허락. 서울에서는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고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강을 한번 걸어봤어요. 아이고. 한강을 쭉 걸어가면서 여기를 한번 뛰어내려 아이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을 걸어갔는데 일단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중간쯤 가니까 너무 많이 걸었는데 여기를 한번 뛰어봐. 그냥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예. 우리 부모님도 막 그냥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마지막 아버지 얼굴이 딱 거기서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그러면 안 내신 되겠다. 거죠. 그렇지. 예, 다시 잘 한번 살아야겠다. 용기를 갖자 하고 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한강을 안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때 다리가 아프길. 결심을 다시 하신 게 너무나 잘하셨고. 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곡 지푸라기를 네. 좀 불러주시죠. 노래 불러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그랬어요? 네. 생방이라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요거 눈물 흘리다 갑자기 네. 뚝 아니 이거 꼭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박수 저희가 지푸라기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날 떠나지 마 내 맘도 갈대처럼 약해 봄나무나 다시 한번 즐겨주세요 봄나무가 불어라 내 인생에 나에게 잡히도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네 그대의 마음을 잡고 싶네 붙잡아도 끊어진 듯한데 그래도 잡고 싶구나 바람에
좋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너는 냉장고처럼 저 노래 들어보는데 딱 시작해서 이거 처음부터 걸렸어요. 빗바람에 흔들려도 여전히 부러지질 않는데 그대여 날 떠났지만 내 맘도 갈대처럼 약해 동남풍아 불어라 내 인생에 나에게 잡히도록 사랑아 날 떠났지만 그대도 날 사랑하잖아 동남풍아 불어라 내 인생에 나에게 잡히도록 나에게 잡히도록 야, 브라보! 아, 이 노래 느낌이 좋은데요. 예. 좋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까 꽉 낀 이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니 이 노래도 임팩트 있게 시작하네요. 네. 똥남풍아! 맞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흘렀네요. 예, 오늘 네. 원래야 제가 디너쇼를 해요. 아. 첫 디너쇼이기도 합니다. 예, 디너쇼를. 그래서, 예, 네. 12월 29, 30일 날 네, 네. 디너쇼를 하고요. 아. 원래도 열심히 해서 또 내년에 예. 또 신곡도 좋은 곡으로 예. 여러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2018년을 디너쇼로 마무리를 하시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하시길 바라면서 응원 네.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이 추워지는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바로 뽀얗게 우리는 한우 사골국물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뜨끈뜨끈하니 몸보신에도 좋고요. 또 네. 이맘때 겨울철에 딱 어울리는 한우 사골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위의 계절, 겨울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것은요. 따끈한 사골국이 최고지. 따끈따끈하게 맛있어요. 네, 따뜻한 설렁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한우 사골국. 남녀노소 사랑받는 한국인의 영양식이죠. 진짜 훌륭합니다, 맛이. 맛있어요. 한 그릇에 담긴 뽀얀 영양 한우 사골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바로 한우 사골 식당인데요. 노래는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는 게 최고예요. 우족부터 꼬리까지 종류도 가지각색. 사골국 정말 영양소가 풍부할까요? 한우 사골국에는 칼슘과 미네랄 그리고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은 물론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영양 섭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는 물론 피부 건강까지 잡는 한우 사골국. 좋은 사골은 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비결을 찾아 한우 달인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년 경력의 김정수 한우 전문가. 한우 사골하고 수입 사골하고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에서 꺼낸 큼지막한 뼈의 정체는 바로 이게 이제 한우 사골입니다. 한우 사골과 수입 사골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요 힘줄. 힘줄의 유무가 가장 큰 특징이라는데요. 네, 육안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걸 단면을 자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각각의 사골을 잘라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면을 보시면 이게 수입입니다. 색깔이 탁하고요. 단면이 탁한 빛을 띠는 수입 사골. 한우는 깨끗합니다. 뼈 자체도 맑고요. 골도 참 깨끗해요. 한우 사골처럼 흰색의 연골이 잘 보이고 붉은 경계가 선명한 것이 바로 좋은 사골. 단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골을 가지고 오셨네요. 현미경 속 사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우 사골 먼저 측정해봤습니다.
좋은 사골은 사골의 단면을 살펴보았을 때 속이 꽉 차 있고 밝은 분홍색이나 흰빛으로 보이면서 또한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단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좋은 한우 사골로 국을 끓이게 되면 양질의 단백질이라든지 콜라겐 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한우 고르려면 붉은 경계를 꼭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좋은 한우는 끓였을 때도 다르다는데요. 두 사골국의 차이점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로 진한 농도의 차이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사골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감소시키고 콜라겐 합성은 증가시켰다는데요. 이렇게 좋은 한우 사골 대체 어떻게 끓여야 할까요? 오래 끓이면 좋겠지요. 물 하나 붓고 밤새 처음에 센 불에다 했다가 나중에 중불에다가 계속 끓여요. 한우 사골 오래 끓일수록 좋다? 정말일까요? 사골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26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63 법칙이라고요? 2시간 동안 찬물에 핏물을 빼고요. 사골을 구울 때 6시간씩 3번 고운 거를 합쳐서 드시면 가장 맛있다는 겁니다. 한우 사골국 끓이기 첫 단계. 2시간 동안 핏물을 빼줍니다. 누린내 안녕. 핏물을 버리시고 그리고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시간 동안 사골을 푹 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핏물을 뺀 한우 사골을 푹 고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무작정 오래 끓이는 것이 아니라 딱 6시간만 끓인다는 겁니다. 263 법칙 중에 세 번째, 같은 양을 3번을 끓여서 그걸 모두 섞어주시면 최고의 한우 사골 국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6시간 뒤 잘 고아진 사골을 따로 보관해줍니다. 그리고 새물을 부어 6시간 끓여주고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한 뒤 섞어주면 완성! 사골은 너무 오래 끓이면 인성분이 많이 나오는데 과잉의 인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우 사골국은 6시간 간격으로 2-3번 정도 기름을 걷어내면서 끓이는 것이 맛과 영양적으로 딱 좋습니다. 사골국은 오래 끓일수록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우 사골국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향자 요리 연구가 한우 사골국을 더욱더 영양가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우 사골국과 찰떡궁합 식재료는 지금 넣는 건 뭐예요? 한우 사골국을 끓일 때 식초를 넣게 되면 한우 사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성분들이 많이 용출하게 하기 때문에 식초를 넣어 끓이자 칼슘이 무려 2배 증가했는데요. 식초의 신맛은 날아가니 맛도 이상무. 그리고 또 무언가를 넣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시래기. 한우 사골 국물에 시래기를 넣게 되면 시래기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콜라겐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이나 뼈 연골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의 흡수를 돕는 시래기는 한우 사골국과 찰떡궁합. 추운 겨울 한우 사골 국물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온 가족의 영양지킴이 한우 사골국. 뽀얗게 끓인 영양 한 그릇으로 올겨울 건강 꽉 잡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박수유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앞서 날씨에서 전해드렸던 미세먼지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일어난 모래 폭풍 때문에 한반도가 그야말로 미세먼지로 비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11월부터 시작되지만 최근 3년간의 이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는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냈는데요. 인천과 강화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주의보라는 건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는 건데요. 그리고 어제 오후 8시를 기해서 서울시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구 시간 평균 농도가 오후 7시 201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오후 8시 277 마이크로그램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이 미세먼지의 1차적인 원인은 중국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오후 중국 북쪽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몽골, 중국, 북한을 거친 이 초미세먼지 바람이 국내를 덮친 겁니다. 네, 아까 그 추혜정 MC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모래 폭풍이 일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의 거대한 해일을 연상시키는 모래 폭풍이 이 간수성 일대를 덮쳤습니다. 모래 폭풍이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고 이 해가 가려져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길에 멈춰선 차량들도 속출했습니다. 이 모래 폭풍은 강한 바람을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로 인해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세제곱미터당 9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쁨 단계인 이 100 마이크로그램의 9배에 달합니다. 이 미세먼지와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이 베이징 시내의 병원들은 호흡기 질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수도권 곳곳이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축축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습한 공기와 미세먼지가 맞물리면서 호흡기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는 이 수증기 입자가 오존이나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면서 미세먼지를 2차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어제 오후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호흡기 질환의 적색 경보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미세먼지가 이 정도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엘니뇨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뭐냐면 이 원래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 장기간 지속되는 전지구적인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를 통틀어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던 엘니뇨 현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 한반도의 대기 정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를 살펴보면 동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발생한 그 해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예년보다 고농도로 나타나 이 겨울에 거의 20%는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올겨울 내내 이 엘니뇨가 문제가 될까요? 네, 기상청은 올 초겨울부터 발달된 약한 엘니뇨가 겨울 내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기 정체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해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내년부터는 민간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정체가 워낙 심한 탓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 중국에서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한반도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중국인데 이달 15일부터 겨울철 난방을 시작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치를 당초 계획보다 낮춰 잡으면서 이 통제가 느슨해졌거든요. 이 국내 미세먼지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겨울 내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세먼지 혹은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이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발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고 이 코도 함께 세척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이나 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자연 환기를 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통풍을 해주시고 또 요리를 할 때도 주방 후드를 켜고 30분 이상 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기억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판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전화 판매와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이날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문 판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3일부터 전화 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통화 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 권유 판매 사업자의 통화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사업자는 이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통화한 뒤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통화 내역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통화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업자가 이를 한 번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3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전화를 이용한 판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문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예, 관련 내용 역시 있습니다. 네. 개정된 방문 판매업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선이 더 올라갔습니다. 방문 판매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에 3차례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과 비교해 과태료가 5배가량 올라간 겁니다.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혹은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정안에는 임직원 등 이 개인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방문 판매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물건을 구입하시고 나서 혹시 환불을 원하신다면 꼭 기억해야 하실 게 있는데 바로 소비자가 계약 체결을 한 후 2주가 넘기 전에는 환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문 판매 관련법에는 이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2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때도 환불이 가능합니까? 네, 제품 개봉이나 사용 후 환불과 관련해서는 이 판매원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방문 판매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제품을 미리 사용하기 위해 개봉한 것이라면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네, 바뀐 법 개정안 잘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임대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공유하는 행복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전기 차량 45대를 투입합니다. 입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더 낮추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담한 크기의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한 뒤 충전 중이던 선을 제거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3시간 30분이면 완전히 충전되는데 최대 8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LH는 이런 친환경 전기차 45대를 수도권 일대 23개 임대단지에 보급합니다. 앞서 임대단지 입주민들만을 위한 차량 공유 서비스 행복카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전기차를 새롭게 추가하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마트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빌리는데 3,000원에 불과한 데다 주행 비용도 없는 등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입주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LH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 항공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뭇잎부터 수세미까지 세상의 모든 것에 반짝이는 금을 입힌다는 오늘의 기능 항공기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의 기능 항공기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주의 한 회사. 뭔가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간 많은 공장을 둘러본 제작진도 대체 무슨 작업인지 아리송하기만 한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전에 니켈 도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항공 쓰는데 기능항공이 어디 있어요? 저희 대표님이요. 지금 연구실에 계세요. 연구개발 전담 부서까지 떡하니 갖춘 이곳에 기능 한국인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기능항공이신가요? 네, 제가 기능항공인 윤희탁입니다. 최고를 향한 무한도전이 시작됐다. 윤희탁 기능 한국인. 도대체 어떤 기술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그 기념주와 여러 가지를 부분 도금, 금도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드는 기념 주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주화에 정교한 표면 처리 기술을 사용해 완성했다는데요. 이거는 자연에 있는 수세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미. 자연에 있을 때는 흔한 그냥 일반 수세미지요. LED 조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세미가 근사한 조명으로 재탄생. 핵심은 부도체에다가 전도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도금 시범에 나서는 유니탁 대표. 전기가 통하지 않아 도금이 까다로운 나뭇잎에 반짝이는 금을 입힌다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동이 올라가서 빨갛게 도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뭇잎을 특수 용액에 넣어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로 바꿔주는 것이 관건. 지금 금도금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액화된 금 속에 나뭇잎을 풍덩 넣어주면 금빛 차르르르한 나뭇잎으로 환골탈태. 와, 어때요? 정말 근사하죠? 금빛 자태 뽐내는 게 또 있답니다. 이런 맥반석 돌 같은 거는 다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맥반석에다가 도금을 한 겁니다. 도금을 한 것을 국내 각종 전시회는 물론 세계 곳곳에 출품한 도금 작품이라는데요. 해놨다가 또 전시회가 있으면 또 들고 나가서 전시를 하고 원본에다가 도금을 해서 수출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개발을 한 겁니다. 논에서 자라는 벼와 버섯, 고추 등 각종 먹거리는 물론 장미꽃까지 세상 모든 것에 도금을 하고 싶다는 도금기인 윤희탁 대표. 그의 시작이 궁금해집니다. 15살에 도금을 해서 원래 이제 40년이 됐는데 뭐 도금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사실 제가 이제 서울로 가출을 했는데 가난한 산골 마을,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무작정 떠나온 서울행.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답니다. 그냥 뭐 전쟁이었죠. 뭐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치열한 야생의 생존 뭐 그런 개념이었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또 촌놈의 뭐 깡 근성은 있었겠죠. 이를 악물고 버텨낸 40여 년, 후회는 없다는데요. 도금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 작은 금속판 하나에 제 40년 도금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요 작은 규격 안에 불교, 금강 반야 바라밀경 5,400여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면 불량이라는 엄격한 사원을 세우고 꼼꼼하게 제품을 보고 또 보는 윤희탁 대표. 항상 잘하지만은 바짝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띠도금의 경계 하나씩 다 전수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다 완벽한 제품을 위해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품질 관리에 할애한다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들이 다 하는데 저는 또 와서 그 품질 관리 요 제품 하나가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만 봐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핀이다 보니까 어차피 끝단부터 오랜 세월 갈고 닦아온 기술을 후배 기술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알고 놓을 이상이 없고 오늘 출고라며 그거 잘 마무리해서 좀 차질 없도록 보내고 수고해. 사장님이시면서 이제 선배님이시고 제가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실력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쉼없이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대표. 싱가포르 거 어떻게 돼가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금 피막을 다 못 채우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좀 많이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비아홀이 지금 100마이크로잖아. 100마이크로고 관통홀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차는 것 같은데
다음 거 한번 넘겨봐봐. 네. 여기 지금 약간의 덜 차는 거잖아. 이게 지금 공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럼 안 된다고 뭐 하지 말고 일정은 시간도 얼마 없잖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럼? 약속을 못 지키면 사람이 신뢰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든 좀 처리 좀 해봐. 이 직원에겐 너무 엄격하게 구시는 거 아닌가요? 직원을 좀 심하게 좀 혼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반 직원이면은 저렇게 못하죠. 사실 제 자식놈입니다. 빨리 남보다가 더 많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갑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8년 전 아버지를 돕기 위해 도금 분야에 뛰어든 아들 윤명규 씨. 아버지는 현장 경험은 많으신데 한 40년 정도 하셨는데 이론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진보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인력이 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네가 돼줄 수는 없겠느냐 해서 탭은 빼고 가쪽 아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이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술을 가르친다는데요. 아들이 험한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택한 방법이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특화된 기술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온 40여 년 세월. 그 시간이 만들어낸 찬란한 영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